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은 그 백혈병 환자가 받는다는 골수이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요 바로 전에 이런 커리어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올렸는데, 뭐 약간 그런 금전적인 문제나 그런 연봉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댓글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쪽지에 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커리어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어렸을 때 그 인간 극장에서 되게 어떤 꼬맹이가 골수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에피소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게 거의 90년대 나왔던 인간극장이나 아니면 비슷한 종류 프로그램이어서 대신에 좀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런 분이 나오셨어요. 여기 보시면 골수이식을 위해 뭐 자기의 조혈모 세포를 이제 기증을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헌혈처럼 뭐 조혈모 세포 기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기사에 나오죠. 보면은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으로 인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한국에 있다. 그렇죠? 4천여 명이 있다. 근데 그 기증자를 일단 매칭이 돼야 되고 이제 유전형이 다르면은 우리 몸에서 리젝션이 되니까 매칭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기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필요로 하는 환자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기증을 사역한 사람들은 무려 13만 명이 있다. 근데 뭐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기증자가 40만 명이 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인류애가 있으신 분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연구를 하시는 분도 뭐 개인의 영달, 뭐 개인의 그런 과학적인 흥미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인류애를 위한 그런 감정이랄까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어떻게 보면 기초 연구일 수도 있고 약을 만들고 환자들한테 가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나의 약간 연구를 하는 보람인 거죠. 금전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렇죠.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기 성함이 나와서 여기 성함이 여기 보이나? 네, 성함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분 성함으로 그냥 구글 검색했더니 탑핏에 이런 그림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되게 옆모습 비슷해서 이분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 곤란한데 구글의 개인정보가 되게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100% 아닌데 그 앞에 사진은 옆모습이었기 때문에 근데 앞모습 보시면 윤상석 소장님이시네요. 공존 아닌 선택 필수 다문화 교육 컨설팅. 역시 되게 좋은 일 하시죠. 여기 심지어 트위터도 있으신데 팔로워는 적으시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멘트 남기시는 거 보면은 딱 보시기에도 되게 인류애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회적 약자, 차별받지 않으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 여기 나오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렇죠? 제가 이런 거가 드릴 생각 없었는데 검색하고 보니까 제가 약간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우리 사회가 밝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저희도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인류애적인 그런 약간의 의무감을 가지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시작을 하고 싶어서 이걸 시작을 했고 사실 이제 과학적인 얘기도 좀 들어보면 백혈병이 뭐냐? 백혈병은 영어로는 루키미아예요. 루키미아인데 이게 루키미아에도 종류가 많죠. 근데 그 루키미아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왼쪽에 보면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그 히마로포이릭 스템셀의 리니지가 있어요. 히마로포이릭 스템셀은 스템셀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에는 스템셀이 한국말로도 스템셀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만드는 그런 전구 세포가 되는 전능성이 있는 세포죠. 그래서 이 스템셀이 여러 가지 세포, 여러 기능을 가진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몸의 본 메로예요. 본 메로는 이제 뼈를 반 잘라 보면 안에 약간 거무튀튀한 부분 있죠. 거기가 본 메로인데 엉덩이 뼈나 이런 다리뼈, 허벅지 뼈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뭐 밑에 뼈에도 있어요. 다 있는데 뼈 어쨌든 사이에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그 곰탕 끓여 먹을 때 곰탕을 막 일주일 넘게 끓이면 뼈 겉부분만 남고 안쪽이 쏙 빠지잖아요. 그 쏙 빠지는 부분이 이제 본메로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그 본메로 안에서 그런 히마로포이릭 스템셀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 몸의 그런 면역 세포를 앞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집사의 이뮤놀로지 만들 때 훈련소라고 표현을 했죠. 본메로가 이제 훈련소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병을 배출하는 거죠. 면역세포 우리 몸의 경찰이나 군인을 배출하는 훈련소의 역할을 하는 거고 크게 두 리니지가 있어요. 리니지라는 거 두 갈래길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마일로이드 프로제니터 다른 하나는 림포이드 프로제니터 그래서 이 마일로이드 프로제니터에서 마일로이드 리니지로 가는 이 모든 세포들은 이제 마일로이드 세포들이고 림포이드 프로제니터로부터 나오는 모든 세포들은 이제 림포이드 셀입니다. 림포사이트들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세 개가 NK 셀, Natural Killer Cell,
T셀, B셀 이렇게 있죠. B셀이 더 분화해서 나중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플라즈마 셀이 되면은 여기서 엔티바디가 만들어지는 친구가 이 친구고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 옛날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셨던 분들은 제가 아는 부분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전부 다 제가 B셀, T셀, NK셀만 얘기했고 여기는 제가 잘 모릅니다. 마일로이드 리니지는 잘 모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걸 얘기한 이유는 그 림포사이트, 루키미아가 여기 보시면 그 히마로포에릭 스템셀로부터 나오는 리니지에서 이제 본메로에서 면역 세포들이 발달할 때 그 세포들이 이제 미쳐가지고 암 세포가 되면 걔네들이 루키미아, 백혈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름을 어떻게 붙이겠어요? 이 친구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 네 가지인데 굵은 글씨는 좀 더 흔한 거예요.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뭐 acute myeloid leukemia 이런 거는 더 약간 더 흔해가지고 제가 했고, 근데 나누는 방법은 결국 lymphocyte lineage냐, myeloid lineage냐로 왼쪽 오른쪽 나눴죠. 여기 적어놓잖아는데 이게 여기 acute하냐, 그러니까 급성이냐, chronic하냐로 이제 위아래를 나눴죠. 그래서 acute 급성, lymphocyte 출신, 그 루키미아 하면 ALL 여기죠. 급성 myeloid 루키미아 하면은 급성이면서 마일로이드 출신이면 AML. chronic 이제 만성이면서 lymphocyte 출신이면 CLL. 만성이면서 마일로이드 출신이면은 CML 이렇게 되죠. 이름 되게 쉽죠. 그래서 이 네 개가 메이저 타입이에요. 되게 마이너한 타입들도 있긴 한데 이 네 개 중에 하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간극장에서 제가 본 그 트랜스플란테이션 받아야 되는 친구는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면은 ALL이나 그 AML, 그러니까 acute, 그러니까 급성인 타입들이 꼬맹이들이 걸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크로닉 타입이 걸리고, 특히 AML은 근데 나이 드신 분도 걸리긴 하는데 이 ALL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애들한테만 나타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ALL이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고 AML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쉽겠죠. 인간극장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어쨌든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루키미아의 타입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과학적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은 이 루키미아와 같은 게 일종의 혈액암인데 이 혈액암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제너럴 얘기만 해드릴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여기 환자분이 계시면 의사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옵션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흔히 하는 게 키모 레디에이션 이뮤노테라피죠. 키모 레디에이션 이뮤노테라피인데 이거 파란색 해놓은 이유는 제가 원래 오늘 주제인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린 본메로가 나쁜 놈이 돼버렸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본메로를 없애고 새로운 본메로로 갈아치우는 거죠. 새로운 스템셀로 갈아치우니까 새로 갈아 끼워진 본메로에서 새로 그런 이뮨셀들이 나오면 이제 그 루키미아 대신에 정상적인 이뮨세포가 나오겠죠. 그냥 그게 컨셉이에요. 굉장히 쉬운데,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require 한 단계가 그 전에 키모랑 레디에이션 해야 돼요. 키모랑 레디에이션을 하면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속도가 빠른 애들은 죽이고 분열 속도가 느린 애들은 살아남는, 그게 이제 셀렉션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윈도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키모 레디에이션 받으신 분들이 뭐 머리가 빠진다던가 뭐 정자 수가 줄어든다, 이런 세포들이 전부 다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에요. 그런 것들 죽이는 거죠.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 중에 빨리 자라는 애들 죽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키모나 레디에이션을 받으면은 본메로도 죽어요. 뭐 다 없앨 수는 없더라도 이제 섭 리떨 도스로 하면은 뭐 우리 몸의 상당수의 본메로가 이제 죽는 거고, 루키믹 셀들도 다 거의 죽어가는 거죠. 죽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다 없어진 상태니까 그걸 이제 replenish 다시 채워줘야겠죠. 그 채워주는 스텝이 이제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인데, 특히 아까 말했듯이 그런 급성인 경우에는 이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이 거의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의사분들께서 계시면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좀 과학적인 백그라운드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단어 오늘 그냥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약자로 AHSCT. 이 약자가 너무 많죠. 근데 제 생각에 외우려면 SCT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이제 Stem Cell Transplantation을 종종 SCT라고 부르고, AH는 그냥 앞에 우수리로 붙어 있는 거죠. Allogeneic Hematopoietic, 스템셀 중에 Hematopoietic 스템셀이어서 H고, A는 이제 Allogenic에서 붙어 있는 건데, 용어가 이제 면역학 관련된 논문 보시거나 뭐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로제닉이 뭐냐? 알로제닉은 이제 오토로거스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 몸이 아닌 남의 몸에서 온 거는 다 알로제닉이에요.
내 몸에서 온 거는 오토로거스예요. 그렇죠?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도 오토로거스로 할 수도 있어요. 뭐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루키믹 페이션트의 그런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알로제닉, 남의 도너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기증자로부터 받은 스템셀을 제 몸에 넣어야 되는 거죠. 제가 환자면. 근데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당연히 HLA 타입이 매치가 돼야 돼요. 보통은 기증자랑 수혜자가 매치가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게 이 HLA 타이핑이고, 옛날 그 집사의 면역학 보셨던 분들은 HLA가 MHC 클래스 1, 2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의 사람 버전이 이제 HLA입니다. 이제 제너럴하게 말하면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라고 해서 MHC라고 부르고, 사람에 한해서는 이제 HLA라고 부르는 거죠. 타입이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베네핏들이 있는데, 여기 뭐 다 적어놓지 않았네요. 베네핏 중에 하나는 당연히 우리 몸에 있는 그 루키믹 셀들 죽이면서 동시에 제대로 된 면역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제대로 된 면역 세포가 우리 몸에서 그 이식된 후에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루키미아 같은 경우는 graft versus 루키미아 이펙트가 있어요. 림포마 같은 경우 다른 종류의 혈액암인데 이 경우도 그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 할 수 있거든요. graft versus 림포마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graft가 뭐냐? graft가 우리 몸에 넣어준 친구들을 graft라고 해요. 이식이죠. 이식이란 뜻인데, 이식한 친구들과 이 versus 싸우는 거죠. 루키미아랑 싸우는 이펙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레시듀얼한 루키미아가 남아 있어도 이제 이뮨 셀들이 남아 있는 나쁜 루키미아들을 잡아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베네핏이죠. 근데 이걸 원래 말씀드린 거는 용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graft versus host disease라고, 사실 이런 베네핏보다 우리가 부작용의 문제가 있잖아요. 부작용이 뭐가 날 수 있냐면은 이식한 친구가 호스트, 우리 몸을 공격해서 생기는 디지즈를 graft versus host disease예요. 이게 컨셉이 오토이뮤니티랑 똑같거든요. 오토이뮤니티는 남의 거를 받은 세포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의 organ들을 나쁜 놈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면 그게 organ failure 나오고 하는 게 이제 오토이뮤니 디지즈죠. 뭐 류마토이드 관절염 같은 것도 우리 몸의 관절을 나쁜 놈으로 인식해서 우리 면역 세포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컨셉으로 이게 용어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graft versus host disease고, 그럼 알로제닉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이 뭐냐? 그냥 그림을 해봤어요. 이거 LLS라고 루키미아 림포마 소사이티에서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관련된 연구를 많이 후원하는 그 단체고,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연구비를 받아서 옛날 연구를 했었거든요. 보면은 여기서 그림을 그래서 찾았고, 여기 보시면은 도널과 이렇게 뭐 보면 여기 화살표가 두 개죠. 그러니까 본메로를 직접 이제 기증할 수도 있고, 앞에 나온 그 기사 같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기증을 해도 돼요. 골수를 직접 뽑으면 너무 아프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모아가지고 프로세싱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죠. 프로세싱 해서 뭐 컨디셔닝 하고 한 다음에 포인트는 이제 그 HLA 타입이 매칭이 되면은 이제 환자한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그림 넣은 게 골수 이식 다른 분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럼 골수에 직접 찌르고 엄청 아픈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어서 그냥 말씀드린 건데, 여기 보면은 피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열어가지고 골수에 직접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블러드 트랜스퓨전을 하는 거예요. 혈액을 집어넣으면은 혈액을 통해서 본메로 셀이 들어가고, 얘네들이 몸을 돌다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몸을 이렇게 돌다가 본메로를 자기가 호밍을 해갑니다. 자기 집을 찾아가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이것도 뭐 나중에 한번 설명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본메로의 자기 집을 찾아서 들어가면 거기서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부터 스템셀의 역할을 해서 이제 면역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 오늘 드디어 20분 내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박인데, 또 이거 제가 또 이게 약간 마무리 슬라이드를 하나 해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 후원하던 친구예요. 레실리언 리나라고. 그 당시에 거의 한 10살도 안 됐던 친구예요. 벌써 한 6, 7년 전인데, 그럼 거의 7, 8살쯤 됐을려나? 이 여학생, 여자 꼬마애가 이 루키미아에 걸렸었어요. 급성 아마 ALL이었는데, 이 친구가 걸려가지고 그 기증자를 탔던 와중에 친동생, 이 친구가 우연히 좋게 매칭이 된 거예요. HLA 타입이 매칭이 돼서 이 친구가 골수 이식을 해서 누나를 살렸습니다. 살렸죠. 저는 그 수술하기 전부터 후원을 해서 이게 살아나서 지금 여기 보면 최근이거든요. 보면은 리나가 13살 됐죠. 이런 거 보면 엄청 그 연구하는 데 있어서 리월딩이 돼요. 이게 실제로 옆에서 보다 보면 이게 동네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이사를 했지만 동네 사람이어서 이 친구가 막 아마존, 그때도 아마존이 있었어요. 아마존 막 생겼을 때가 되게 초창기인데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마존 뭐 라이크 해놓으면은 후원자가 가서 막 얘네가 원하는 회복할 때 막 선물 사주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런 걸 하고, 또 이 친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LLS였죠. 루키미아 림포마 소사이어티에서
또 지원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개인적인 약간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할 때 엄청 큰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연구가 되게 그 당시 기초 연구였지만 아카데미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환자들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하면서 되게 실제적으로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기가 하는 일이 좀 동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연구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그런 퍼블릭 헬스에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대학원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테이크 홈 메시지 이제 완벽히 20분 내로 끝나는데, 그래서 HSC 오늘 히마로포릭 스템셀이 이거 L이 빠졌네요. 오타 죄송합니다. 림포이드랑 마일로이드 리니지로 이제 간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뭐 셀 이름들은 다 외울 필요 없는데 림포이드 리니지랑 마일로이드 리니지로 가는 게 두 길로 나뉜다. 그래서 스템셀이 두 길로 나눠서 면역 세포를 만드는 거랑, 루키미아 용어가 나왔죠. 백혈병이 루키미아죠. 그리고 골수이식이 이제 영어로는 알로제닉, 그러니까 뭐 골수이식 자가일 수도 있지만 타가라고 치면 이제 알로제닉 그 나무로부터 받는 히마로포릭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이제 루키미아 페이션트들이 받는다. 그리고 면역학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는 이제 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17분 만에 끝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